그리고 최근 2023년에 발표된 당뇨 고위험군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데, 연구진은 온라인 마트를 이용할 때 식이요법에 맞는 건강식품이 담긴 장바구니를 기본값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결과 일반 그룹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면 바로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음식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고 내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식단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죠. 다른 말로 하면 장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곧 식단을 만들고, 그 식단이 결국 혈당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트나 시장에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장을 보기 전에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픈 상태로 마트에 가면 안 돼요. 2013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5시간 금식 상태에서 다른 한쪽은 견과류를 먹고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상의 마트에서 장을 보게 했죠. 그 결과 금식 상태였던 사람들은 고열량 식품을 평균 5.72개, 배가 어느 정도 찼던 사람들은 3.95개를 담았다고 합니다. 무려 1.8개나 차이가 났죠? 더 놀라운 것은 실제 매장에서 실험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배가 고프면 뇌의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단 음식, 기름진 음식처럼 빠른 에너지원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고, 뇌의 시상하부와 도파민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충동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기 전에는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먹고 출발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식단을 생각하면서 장보기 리스트를 미리 적어가는 거죠. 마트에 생각 없이 가면 세일하는 거 담고 맛있는 거 담고 이런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장을 보면 가공식품이나 군것질 거리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식단을 미리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만 먼저 쇼핑 리스트로 작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동 구매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2013년 영양학 저널에도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단 계획과 쇼핑 리스트 작성 습관을 갖게 한 거죠. 그랬더니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고르게 되고 체중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2023년에 발표된 당뇨 고위험군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데, 연구진은 온라인 마트를 이용할 때 식이요법에 맞는 건강식품이 담긴 장바구니를 기본값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 결과 일반 그룹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즉, 마트에 가기 전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미리 정리해두는 사소한 행동만 있어도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체중과 영양 상태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는 끝나고 진짜로 마트에 가볼 차례인데, 사실 장을 어디에서 보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트에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당뇨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작은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을 자주 찾는 것이 더 좋아요. 대형마트는 대용량 중심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게 됩니다. 그만큼 집에 식재료를 오래 보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많이 사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 식품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제철 식재료 섭취 비율도 낮아져요. 반면 동네 소형마트나 재래시장은 달라요. 소량씩 자주 제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는 식단의 다양성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다르게 이동의 측면으로도 볼게요. 대형마트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쇼핑은 편리하지만 이동 자체가 비활동적이죠. 반면에 동네 마트나 시장은 걸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왕복 20-3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자주 적당히 가까운 곳에서 식재료를 산다. 이것만 잘 지켜도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고 충동 구매를 방지할 수 있고 생활 속 운동이라는 3가지 효과를 모두 다 챙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뭐부터 살지는 사실 정해져 있죠? 가장 먼저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 코너부터 방문하는 거예요. 신선식품을 먼저 고르면 충동구매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계획한 식재료 중심으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잎 채소나 주황색, 보라색 채소에는 식이섬유와 더불어서 항산화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식이섬유 식단을 제공했더니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건 보고돼 있어요. 채소는 드실
드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과일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두 번 주먹 크기 정도만 드실 수 있게 고르는 게 좋아요. 과일을 고를 때는 당 지수가 낮은 자몽, 사과,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로 우선 선택해주세요. 반면에 당 지수가 높은 열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채와 과일을 잘 고르셨다면 그 다음은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식품을 사러 갑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고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고기는 당연히 좋고요. 생선, 오징어, 조개 같은 해산물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계란, 콩, 두부 같은 것들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식물성 단백질도 균형 잡힌 식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가 비만으로 체중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고기에 지방이 많은 부위는 당연히 빼고 지방이 적은 목살이라든가 안심 이런 부위로 고르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곡물이 필요하다면 흰쌀, 흰 밀가루보다는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을 고르는 것을 추천해요.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을 골라야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신선식품들로 먼저 카트를 채워놓으면 장바구니가 이미 어느 정도 건강한 식재료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후에 마주치는 다른 식품의 유혹에는 쉽게 휘둘리지 않죠. 이미 차 있는 데다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신선식품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가공식품 코너를 마지막에나 들러봅니다. 사실 안 고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히 피하긴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꼼꼼히 영양성분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양성분표에는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렇게 주요 성분들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중으로 해로운 요소가 됩니다. 특히 냉동식품, 햄, 라면, 각종 소스류는 나트륨이 높을 수 있어서 이런 식품은 성분표를 꼭 비교해서 고르세요. 다음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당류입니다. 제품명에 무가당, 저당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있더라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류는 0g이라도 탄수화물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당류 제로라고 이제 보이시는 거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영양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이 꽤 많이 들어있고 칼로리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대체 당류가 주로 많이 들어있죠. 말티톨이나 솔비톨 같이 어떤 톨 이렇게 들어간 대체 당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류 제로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 혈당을 꽤 올려요. 그리고 이런 대체 당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제로라도 무제한 드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품명에 우리가 속지 말고요. 성분을 직접 봐야 돼요. 지방 항목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지방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적혀 있는데 트랜스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지방은 0g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영양성분표에도 함정이 있어요. 바로 영양성분표에 0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열량 5칼로리 미만, 당류 0.5g 미만, 지방 0.5g 미만, 콜레스테롤 2m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식품청에서는 지정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게 1회 섭취량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봉지를 다 먹으면 트랜스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사실은 최대한 안 고르고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마트에서 장 볼 때 가져야 할 당뇨병 환자들의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을 보는 습관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혈당을 만들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탱하게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마트 가기 전에 간식 먹고 식단을 미리 짜고 리스트 작성해서 신선식품부터 구매를 하고 영양성분표를 매번 꼭 확인하기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실천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혈당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K 김지은이었습니다.